뇌가 썩기 시작하는 그 시간. 당신도 그때 깨어 있었나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는 당신. 지금 그 시간 당신의 뇌세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늦게 자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넘겨온 새벽 시간들이 사실은 뇌를 조금씩 썩게 만들고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무섭고 조용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면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루만 4~5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해도 사람의 뇌는 인지 능력과 기억력, 집중력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태가 며칠만 반복되면 뇌세포 일부가 영구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됐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증상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방금 뭐 하려다 잊으셨죠?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당신의 뇌는 계속 망가집니다. 가만히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하던 순간도 휴대폰을 들고 앱을 켰지만 왜 켰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던 순간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나 벌써부터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기억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5분만 시간을 내신다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호흡 멈추기 기억을 위한 첫 숨.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문득 멍한 채 앉아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몇 분 전의 대화조차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지? 혹시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기억력은 단순히 뇌의 기능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준비 없이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기억을 붙잡으려 하죠. 여러분, 기억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을 단 1분만 반복해도 뇌 속의 혈류가 안정되고 정보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가 깨어납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전,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전 한 번의 깊은 호흡이 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선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하지만 숨을 고르면 마음도 기억도 다시 돌아옵니다. 숨을 쉬세요. 그것은 기억의 시작입니다. 포모도로 집중법,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25분 동안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뒤 5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묶음으로 해서 4번 정도 반복한 뒤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넉넉히 쉬어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리듬이 기억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요, 긴 시간 동안 같은 자극에 노출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억력도 함께 흐릿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상 앞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어도 머릿속엔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25분 동안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뇌에게 분명히 알려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최고의 효율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5분의 휴식은 그 집중에서 생긴 피로를 풀어주고 다음 25분을 또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달리기만 계속하면 지치고 중간에 잠깐 걸어줘야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의식적으로 멈추고 쉬는 시간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정보가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기억력이라는 건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을 잘 써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세요. 25분은 너무 짧지 않나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온종일 멍하게 앉아있는 3시간보다 집중해서 몰입한 25분이 훨씬 더 강한 기억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뇌가 깨어 있었느냐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일과 속에 작은 집중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25분 집중, 5분 휴식, 타이머를 맞춰도 좋고 휴대폰 앱을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뇌가 스스로 기억하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억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바로 집중하고 멈추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 기억력과 운동,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뇌가 기억을 잘하려면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있어야 뇌도 활발히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피를 많이 먹는 기관이에요.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제 기능을 하려면 피, 즉 혈액이 잘 돌아야 합니다. 혈액이란 건 결국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우리 몸속의 순환이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안 나고 말도 더듬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은 짧아진다는 말을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기억력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가볍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켠다든지 창문 쪽으로 걸어가 햇빛을 쬐거나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금방 반응합니다. 특히 햇빛을 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고 집중력까지 높여줘요. 또 하나, 물을 마시러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도 뇌에 도움을 주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가 됩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찾아온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고 식사 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만 걸으세요. 화장실 가는 길을 길게 돌아가도 좋고 집 안이라도 3분씩 움직이세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신기하게도요. 머리가 덜 멍하고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효과는 빠르게 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용기입니다. 기억력은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기억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혹시 지금도 의자에 앉아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 글이 끝나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팔을 쭉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뇌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기억법. 기억력은 몸을 깨우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짜로 오래가는 기억은 머릿속 그림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는 것처럼 떠올리는 것. 이걸 시각화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귤이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귤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며칠 안 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만약 껍질을 까면서 퍼지는 시트러스 향기, 속살이 탱탱하게 붙어있는 모습, 입안에서 톡 터지며 퍼지는 새콤달콤함,
이 모든 감각을 떠올리면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각화입니다. 정보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미지와 감각 전체가 함께 기억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선명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할 때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소리나 글자만 떠올리려 해요. 그래서 외운 듯해도 금방 잊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억하려면 보세요. 듣지 말고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 오늘 외워야 할 전화번호가 있다면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스마트폰 화면에 그 번호가 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해 보세요. 또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 대화했던 장소 등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기억은 그 주변에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처음엔 이미지화가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더 생생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그림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세요. 회의 때마다 메모를 꼼꼼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기록할 땐 글자를 쓰지 말고 관련된 장면을 간단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는 고객 미팅이라고 쓰는 대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사람과 노트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이 더 단단해졌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면 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기억법을 넘어서 머릿속 정보를 정리하고 꺼내는 방식까지 바꿔줍니다. 마치 컴퓨터의 폴더 구조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색을 입히고 형태를 만들어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도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은 단어보다 풍경에 남습니다. 오늘부터는 눈을 감고 기억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즉시 복습 기억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뉴스에서, 스마트폰에서, 대화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이해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넘기고 또 듣고 정보는 계속 쌓이지만 정작 머릿속에 정리하거나 붙잡아 둘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바로 즉시 복습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접한 그 순간 즉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스를 하나 봤다면 화면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봤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그 30초, 1분의 짧은 되새김이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 뇌는 단기 기억으로 정보를 잠시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몇 시간 안에 사라져요. 그걸 장기 기억으로 옮기려면 다시 꺼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꺼내 쓰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의 고정 작업입니다. 이건 공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 모든 정보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아, 이분은 나랑 같은 동네에 산다 했지. 첫째가 중학생이라 했고. 이렇게 간단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그 사람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이걸 기억의 다지기라고 설명합니다. 막 지어진 모래성을 단단하게 눌러주는 것처럼 금방 들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위가 기억을 더 오래, 더 또렷하게 남게 하죠. 중년 이후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한 번 들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정보를 계속 흘려보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보를 내 말로 바꿔서 한 번 되새기기만 해도
기억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를 하나 들었다면 이제부터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말로 내뱉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으로라도 내 말로 바꾸는 순간 기억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아주 짧게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산책하면서 심지어는 양치질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뇌는 아주 짧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기억은 쌓이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습관에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지나간 정보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깐만 멈춰서 그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걸 머릿속으로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순간 기억은 시작됩니다. 이로써 기억력 회복을 위한 5단계 루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고 멈춰 서는 당신. 자꾸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민망했던 그 순간, 대화 중 문득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막혔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겹쳐지면 내가 뭔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력은 잃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던 습관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45년 넘게 신경과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를 지켜본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은 훈련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1분의 호흡. 그 짧은 순간이 뇌를 차분히 안정시켜 기억을 저장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25분 동안만 집중하고 5분 동안 온전히 쉬어주는 포모도로 리듬. 이 간단한 반복이 피로한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 걷거나 기지개 한번 켜는 것. 그 짧은 움직임이 뇌 속에 산소를 불어넣고 멍하던 머리를 맑게 씻어줍니다. 기억해야 할 단어를 그냥 외우지 말고 그걸 이미지로,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감각이 동원된 기억은 단단하고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뭘까? 사람의 뇌는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만나는 정보에 정말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마음부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작은 습관이 그들의 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분들도 한 달, 두 달 후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 깜빡해요.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기억은 결국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사람을 기억하고, 말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뇌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뇌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뇌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처럼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런 성분은 뇌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생김새 자체가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억과 학습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달걀 한두 개는 부담 없이 드시면서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처럼 진한 녹색을 띠는 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기능 유지와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뇌에 좋은 음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소소하게 올라오는 고등어구이, 호두 몇 알, 시금치 나물, 삶은 달걀 한 개, 그 작은 식단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건강한 뇌는 좋은 기억을 만들고 좋은 기억은 결국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식사는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뇌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억을 위한 한 끼 따뜻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